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그랬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예고를 했는데 이 김건희 관련된 아주 중요한 폭로를 하겠다. 네, 이런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폭로 내용인즉슨 김건희가 12.3 내란 당시에 직전에 성형외과를 방문을 했다. 이런 내용의 폭로예요. 예. 일단 오늘 장경태 의원의 폭로 기자회견 영상을 보시면서 보시고 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준비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계엄 당일 의혹에 대해서 폭로 및 취재 요청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김건희 씨가 개입하게 됐는지,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부적절한 처신 혹은 불법적 의혹을 공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계엄 전후 김건희 씨의 행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계엄 당일 김건희 씨의 흔적을 공개합니다.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번호 274-73땡땡을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위치한 박동만 성형외과가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박동만 성형외과로 올라갔습니다. 박동만 성형외과 박동만 원장은 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입니다. 현재도 홈페이지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23년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김건희 여사와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함께 간 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묻습니다. 박동만 원장을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엄 당일 직접 강남까지 병원을 찾아갔습니까? 이날은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건희 씨도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씨는 12월 3일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3시간은 처음 대대적으로 시술 받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시술을 받는 것이 처음은 아닐 테고 자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3시간을 시술만 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업계의 종사자들은 이 정도 시간이면 프로포폴 등
다른 불법적 약물 투여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3시간 동안 김건희 씨는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제보를 확인하고 추적적인 사항 과정에서 박동만 원장이 강압적인 색출에 나서 제보자가 양심 고백을 하는 것조차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인사 개입 의혹 등 국정 개입,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인 김건희 씨가 이번 계엄에 개입되지 않았을 리 만무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수사기관에서는 계엄 전후 김건희 씨의 행보와 박동만 성형외과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이요. 아주 놀라운 폭로를 했습니다. 예. 계엄을 앞두고 3시간 동안, 계엄 당일날, 3시간 동안 성형외과를 방문을 해서, 방문을 했다는, 그 안에서 이제 무엇을 했는지는 더 취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방문했다라는 사실을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JTBC에서 CCTV 화면, 그 박동만 성형외과 인근에 있는 CCTV 화면을 지금 공개를 한 것으로 제가 방송 준비하는 중간에 보도가 나와가지고 공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라는 건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9시 30분까지 있었다고 해요. 10시 30분이 되기 전에 10시 30분에 얘네들이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했으니까 시술을 하고 이동을 했으면은 아마 10시경에는 관저나 뭐 용산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스케줄이 정확히 계엄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한 거냐, 성형외과 가서. 성형외과 갔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유탐사에서 그 장시호 녹취록 공개됐을 때 그 누굽니까, 그 플라워? 제드래곤? 제드래곤님, 삼성의 제드래곤님이 이른바 플라워라는 이름으로 거기 프로포폴을 이제 맞으러 갔다. 마약류를.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녹취록 내용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상한 짓을 했다. 뭐 이러는데 뭐 뭘 했는지 그걸 하러 갔거나, 그걸 하러 갔거나, 아니면 성형 시술을 했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 친목 도모를 위해서 박동만 의사 닥터 박하고 뭐 친목 도모를 위해서 그 중요한 시기에 성형외과를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어준 씨가 받았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그 제보 내용은 뭐냐면은 성형수술 그 거사를 앞두고 신에게 이뻐 보이려고 성형수술을 했다, 시술을 했다, 뭐 이런 폭로를 김어준 씨가 한 바가 있어요.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 지금. 신께 이뻐 보이려고 성형수술한 거, 박동만 성형외과를 계엄을 앞두고 방문했다라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CCTV 화면까지 지금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요. 이거 박동만 성형외과도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무슨 불법적인 일이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이제 이게 부끄러워서 더 방송을 하기가 어려울 뭐 이런 상황입니다. 또 버퍼링이 나오나요? 조금 기다리시면 괜찮을 거예요. 조금 기다리시면은 다시 정상화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겨울철이 되면은 조금 인터넷이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산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KT에 제대로 신경을 못 쓰는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퍼링이 중간중간 조금씩 나올 수 있는데 아마 길게는 안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김건희 귀신이 와가지고
예? 애기 동자가 와가지고 지금 방해를 하나? 예. 놀라운 일이죠. 김건희가 그날 계엄을 윤석열이 선포할 것이다. 예? 이거를 모를 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사람이 아니죠. 이런 자들이, 이런 진짜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무려 2년 6개월이나 이끌어오고 있고, 아직도 한남동에서 대통령 영부인 놀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유지 존속된 것이 더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점에 미쳐도 어느 정도껏 미쳐야죠. 저도 뭐 주변에 보면은 이런 무속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뭐 종종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 뭐 이걸 뭐 취미 삼아, 뭐 재미 삼아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점쟁이한테 맡기고 사는 이런 저질스러운 인간들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쁜이 수술이 뭐예요? 아니, 채팅창에 자꾸 그런 걸 쓰시네? 예? 이쁜이 수술 아니냐, 이쁜이 동자 왔구나, 이런 거 자꾸 쓰셔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품격 있는 방송에서.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지금 끝까지 버티기로 나가고 있죠. 지금 오늘도 2차 출석 요구서를 한남 경찰 국수본에서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수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법원에서 온 통지도 지금 수령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뭐 역대급이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하물며 박근혜도 바로바로 이제 법원에서 온 통지는 수령을 했는데 다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요즘 보니까 뭐 그런 찌라시가 돌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밤만 되면은 윤석열이 전화를 한덕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밤만 되면은 뭐 그 화를 내고 한덕수한테 막 뭐 지랄을 하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음날 이제 술 깨면은 또 전화를 해가지고 뭐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뭐 찌라시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평소에 명태균한테 한 짓거리, 오늘도 명태균 또 녹취록도 일부 또 공개가 됐어요. 결국 김영선 공천 개입, 이것도 이제 아주 뭐 나라가 시끄러울 일인데, 이제 거기엔 뭐 우리 국민들이 관심도 없어. 지금 뭐 공천 개입이 대수입니까? 사형을 당할 판에 공천 개입을 했든지 말든지, 그 명태균이 똥된 거죠. 완전히 황금폰이 아니라 황금똥이 돼버렸어요. 창원지검도 실수했지. 큰 거 잡아놓고 왜 아끼다가 똥된 거 아니야. 미리미리 풀었어야지. 그래서 오늘 뭐 일부 또 명태균 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뭐 화를 냈다가 다음날은 또 전화해가지고 싹싹 빌었다가 그냥 술 기운에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제가 방송에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 허세 떠는 남자들, 이게 그 자존감이 대단히 낮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괜히 큰 소리 치고 다니는 남자들 있잖아요. 내면이 약합니다. 저처럼 이제 진짜 강자들은 허허실실 외유내강, 보통 이래요. 제가 뭐 방송에서는 이제 뭐 큰 소리를 치지만은 여러분 저를 이제 실제 만나보신 분들은 뭐 그런 평이 많습니다. 젠틀 최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신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제가 막 실제 만나보면 매우 부드럽습니다, 사람이. 근데 제가 실제 부드러운 사람인가? 그건 이제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를 해요. 제가 이제 뭐 평소에는 대단히 뭐 예의 바르고 젠틀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좀 뭐 순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이러고 이제 뭣도 모르고 이렇게 덤벼드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어. 뭐 그랬다가 좀 이제 좆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쌍욕 처먹고. 한 번째 내가 또 뚜껑 열리면은 또 그때부터는 뭐 장난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 깔때기를 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은 보통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면이 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강함을 굳이
겉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안 그래도 강하니까. 뭐 흔히 이런 말도 있잖아. 겁먹은 개가 짖는다. 겁먹은 개가 짖는 거예요.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 허세를 떠는 겁니다. 그 윤석열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평소에 보면 막 큰 소리 치고, 근데 내면은 한없이 약하니까 그 술을 알코올 의존증도 저는 그래서 생겼다고 봐요. 보통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을 술 먹는 이유는 뭐냐면 기분 좋으라고 술 마시는 거거든.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아주 뭐 알코올 중독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요즘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술 먹고 방송 펑크 내는 것도 요즘 많이 줄었잖아요. 요즘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술을 좀 덜 먹긴 하는데 저는 기분 나쁘면 이제 술을 먹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술을 안 먹어요. 술 맛도 망치는 데다가 더 안 좋은 상태가 돼버리는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술을 안 마십니다. 기분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술은 기분 좋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마시는 거죠. 근데 이제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을 때 꼭 술을 먹어요. 그리고 자신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억제된 욕망을 술 기운에 빌어서 막 분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제가 볼 때는 전형적으로 그런 유형의 인간이야. 자존감이 매우 낮고 어려서부터 이제 고모와서 처맞고 자라다가 뒤늦게 장가가가지고 또 처맞아. 그리고 저는 이게 메조키스트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윤석열이. 이게 성적인 의미에서 메조키스트가 아니라 피약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계속 이게 맞으면서 자란 사람들은 안 맞으면 또 불안감을 느끼거든. 안 맞으면 또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때려주면 좋은 거예요. 마구 두들겨 패줘야 돼. 그래서 아버지건 아버지의 빈자리를 저는 그 김건희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김건희가 프라이팬으로도 좀 두들겨 패고 뭐 접시도 집어 던지고 이래줘야 막 행복한 거야. 마음이 안정이 돼. 그래서 진짜 그 찌라시에 나오는 내용이 저는 그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먹었을 때는 막 큰 소리 치고 발광을 하다가 술 깨고 나면 이제 무서운 거야. 내가 한덕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덕수 형님한테 내가 이랬다가 진짜 사형인데. 그럼 다음날 또 전화를 하고, 형,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형. 사형은 무서워. 점을 봐, 점을.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김건희 씨 전화 오세요. 군산에 그 처녀 보살, 그분이 지금 확실한 분이네. 노상원이도 거기 가갖고 점을 봤대잖아.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어떻게 될지, 그 군산 처녀 보살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나한테 물어봐. 저는 제가 이순신 장군님이 지금 내려왔잖아, 저는. 이순신 장군님과 이제 접신을 한 상태예요. 이성과, 그죠. 영적 세계의 중간지대에서 제가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백발백중이죠, 제가 맞추는 거는. 제가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의 미래는 저는 보여요. 확실히 보여. 점 볼 필요도 없어. 내가 복채도 안 받아. 이거 너무 확실한 거라. 복채 안 받습니다. 김건희 씨 언제든지 전화 줘요. 제가 바로 봐드릴게. 넥타이가 보이네? 예? 넥타이가 보여. 넥타이가 보인다. 자, 윤석열이 1년 전부터 계엄을 주장을 해왔다. 이런 또 보도도 나왔어요. 윤석열 1년 전 비상조치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전에 만찬에서, 그러니까 이게 총선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총선 결과가 너무 참담한 결과가 나왔고, 겨우 개헌저지선을 겨우 방어하는 이런 수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총선 이후에 이제 계엄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 12월에요. 김용현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을 한남동 관저로 불렀고요. 이게 영화 서울의 봄에서 나오는 술자리, 하나회 술자리하고 비슷한 자리였나 보네. 이 자리에서 시국을 한탄하며
계엄 얘기를 꺼냈다. 예, 여인영이 처음으로 검찰에서 이제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국에서 비상조치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당시 만찬 참석자들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요즘 군인들은 과거와 다르고 계엄 훈련도 안 돼 있다. 라면서 부정적인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사령관 검찰에 지난 4월 총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수차례 계엄 의지를 드러냈고 자신은 무릎 꿇고 말렸다. 이것도 이제 지가 살아남으려고 목숨만큼은 어떻게든 부지를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윤석열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끝나고 대통령 관저에서 장성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계엄을 언급했다라는 진술도 여인영이가 했다라는 얘기예요. 국군의 날 자리에는 김용현 전 장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을 했고 그 밖에 다른 장성도 몇 명 더 있었다. 이게 이제 내란 멤버들이네. 얘네들은 다 사형. 그죠? 미리 계속 모의를 해온 거 아니에요, 이거. 죄다 사형입니다. 죄다 사형. 자, 지금 오늘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2차 출석 요구서도 수치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안 받겠다. 이런 의사를 명확히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예. 대통령 관저는 수치 거절로 확인됐다라고 공처가 밝혔고 전자공문도 미확인된 상태다.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 25일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 오늘 기자들과 세 번째로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묻지 않으면 진술할 기회가 없는 게 수사의 속성이라면서 주된 공로나 무대는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사를 뭐 받지 않겠다. 수사는 지금 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끝까지 버팅기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뭐 자발적으로 공수처 혹은 검찰 그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뭐 현재로서는 제로다. 그리고 탄핵에 집중하겠다. 탄핵에 집중해서 끝까지 싸워보겠다. 뭐 이런 의사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뭐 법정에서만 싸우겠습니까? 한덕수한테 매일 전화 걸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살려달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덕수가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 살립니까? 한덕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죠. 시간 끄는 거.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거. 이거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한덕수가 결코 지금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특검을 통과시키고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런 행위들을 아마 안 할 거예요. 막판에 가서 저는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계속 약 팔면서 뭐 검토 중이다. 고민 중이다.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런 소리 하다가 31일 날 가가지고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임명 안 하고 누워버리면 그때 가서 탄핵하면은 또 보름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냥 15일이 날아간 거예요. 15일이.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재표결하면 통과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럼 특검법 또 발의해야 되고 그러면은 내란 특검을 지금 발차를 못하면은요. 특검을 지금 출범을 못하면은 윤석열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검찰도 공수처로 이첩을 했잖아. 경찰도 이첩을 하고 공수처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체포를 하고 공수처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어. 그럼 지금 체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석방을 해줘야 돼요. 체포해봐야 20일 뒤에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특검을 출범을 못 시키면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답이.
그래서 민주당이 25일까지로 지금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